나만 진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관계의 정체. 분명히 좋은 관계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합니다. 같이 있을 때는 좋고 대화도 잘 되고 웃음도 많은데 집에 돌아오면 왜인지 허전합니다. 나는 이 사람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얼마나 생각할까 싶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는 날이 더 많고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날이 더 많고 내가 더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마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아요. 나만 진심인 것 같다는 느낌이요. 이 느낌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지치는 감정인지를요. 혼자 좋아하는 것도 힘든데 관계 안에 있으면서 혼자인 느낌이 드는 건 더 힘들어요. 완전히 혼자라면 포기라도 할 수 있는데 함께 있는 것 같기도 해서 포기도 못 하거든요. 이 관계가 대체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만 진심인 것 같은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긴 하는데 나보다 덜 좋아하는 경우예요. 감정의 크기가 달라서 생기는 불균형이에요. 둘째는 상대방이 나를 연애 상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두고 있는 경우예요. 편한 사람, 심심할 때 연락하는 사람, 필요할 때 찾는 사람으로 두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결이 다르고 대처 방법도 달라요. 감정의 크기가 다른 경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생기면 바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확신이 생길 때까지 감추는 편입니다. 후자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관심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엔 기다림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지를 구분하는 게 어렵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상대방이 나와 함께할 때 편안해하는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깊어지는지, 나에 대해 기억하고 챙기는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도 행동에서는 신호가 나오거든요. 같이 있을 때 자꾸 내 쪽으로 기울어진다거나, 내가 힘들다고 하면 반응이 남다르다거나, 내 생일이나 중요한 날을 기억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이런 행동들이 있다면 표현만 서툰 거예요. 감정은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도 없고 표현도 없고 그냥 나와 있을 때 무난하게 좋기만 한 거라면요.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무난하게 좋다는 건 굳이 없어도 된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경우가 더 많고 더 상처가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연애 상대가 아닌 다른 위치에 두고 있는 경우요. 이 경우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거예요. 심심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뭔가 필요할 때 연락이 오고 그 필요가 해소되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나는 상대방한테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연애가 잘 안 될 때마다 이 여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위로를 받고 조언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남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받아줬고 항상 시간을 냈고 항상 최선을 다해 챙겼어요. 근데 그 남자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잘 되기 시작하면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러다 또 힘들어지면 연락이 왔어요. 이 여자는 그 반복 속에서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를 계속 헷갈려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정답은 명확했어요.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했던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달라요.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잘 지냈는지, 오늘 하루 어땠는지, 뭐가 힘든지를 궁금해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힘들 때만 찾아요. 내가 잘 지내고 있을 때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자기한테 뭔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거죠. 이 흐름이 반복된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위로 도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만 진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관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더 잘해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맞춰주고, 더 많이 보여주면 마음이 생길 거라고요. 근데 현실은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잘해줄수록 상대방은 내가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진 사람한테는 감사함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부족하게 주고 조금 아쉽게 두는 쪽이 상대방이 나를 더 신경 쓰게 만들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더 잘해줘야 좋아하는 게 아니냐고요. 근데 이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더 잘해주는 게 맞아요. 아직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먼저 다 내주는 건 상대방이 나를 더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오는 것에 가치를 사람은 낮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 남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이 여자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만나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연락은 자기가 먼저 해야 하고 만나자고 하면 바쁠 때도 있고요. 이 남자는 더 잘해주기로 했어요.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고 뭐든 먼저 해줬어요. 여자는 고맙다고는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여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고맙고 좋은 사람인데 연애 감정은 아닌 것 같다고요. 더 잘해줄수록 연애 감정이 생기기는커녕 친구로서의 편안함만 더 커진 거였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합니다. 연애 감정은 편안함에서 오지 않아요. 설렘에서 옵니다. 너무 편안한 사람한테는 설렘이 생기지 않아요. 항상 있어주고, 항상 맞춰주고, 항상 잘해주는 사람은 편안하지만 설레지 않습니다. 살짝 긴장되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사람한테 설레는 감정이 생겨요. 나만 진심인 것 같은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연애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편한 사람으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 찾는 사람으로 두고 있는지를요. 이걸 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행동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먼저 찾는지, 내가 힘들 때 상대방이 반응하는지,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행동들이 없다면 상대방 눈에 나는 연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보이더라도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게 연애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한테 나는 그 위치가 아닌 거예요. 나만 진심인 것 같은 느낌이 오래 지속되면 생기는 일이 있어요. 나 자신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관계가 아쉬운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뭔가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생겨요. 왜 이 사람은 나를 더 좋아해주지 않을까? 내가 더 예쁘면, 더 재미있으면, 더 잘났으면 달랐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이 생각들이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연애 감정이 없는 게 내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 것뿐이에요.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더 잘 보이려고 더 많이 애쓰게 되고, 더 많이 애쓸수록 상대방은 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둔다는 게 완전히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먼저 연락하지 않아 보고,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아 보고, 내가 없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계산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계산이 아니에요. 관계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계속 움직일 때는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멈췄을 때 상대방도 멈춘다면 그 관계는 내가 혼자 만들고 있던 관계입니다. 어떤 분이 이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오랫동안 나만 진심인 것 같은 관계를 유지했다고요?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먼저 챙기고, 항상 먼저 맞추다가 어느 날 지쳐서 그냥 멈춰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상대방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연락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다고 했어요. 내가 그 관계를 혼자 붙잡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요. 이 경험이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관계는 양쪽이 잡고 있어야 유지됩니다. 한쪽만 잡고 있으면 잡고 있는 사람만 지쳐요. 상대방은 잡혀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거든요. 나만 진심인 것 같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있어요. 이 관계가 잘못된 게 분명한데도 쉽게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쏟은 게 너무 많아서입니다. 시간도 쏟고, 감정도 쏟고, 노력도 쏟았는데, 이걸 그냥 포기하면 그 모든 게 낭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미 쏟은 것에 집착해서 더 큰 손해를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쏟은 건 돌아오지 않아요. 그 쏟은 것 때문에 더 쏟으면 손해가 더 커질 뿐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 가끔 좋은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나쁘기만 하면 포기할 텐데 가끔 정말 좋은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때문에 또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 때문에 또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그 가끔 좋은 순간이 오히려 독입니다.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게 하는 끈이 되거든요.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결국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 관계를 솔직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요. 이 질문이 무서운 건 당연합니다. 대답이 기대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모르는 채로 계속 있는 것보다 아는 게 낫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소진되고 결국 대답을 알게 됐을 때의 충격도 더 커지거든요. 다른 하나는 내가 먼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솔직하게 물을 용기가 없다면 일단 내가 쏟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을 지켜보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찾으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내가 움직여야 유지되던 관계였던 거고요. 어느 쪽이든 지금보다는 명확해집니다. 그 명확함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불명확한 채로 소진되는 것보다 명확하게 알고 아픈 게 낫습니다. 아픔은 끝이 있어요. 모른 채 소진되는 건 끝이 없거든요. 나만 진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나 자신을 돌보는 걸 잊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만 신경 쓰다 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를 잊게 되거든요. 나를 잃어가면서 지키려는 관계는 지켜도 상처입니다. 내가 원하는 관계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서로 비슷한 온도로 좋아하고, 서로 비슷하게 연락하고, 서로 비슷하게 챙기는 관계요. 그런 관계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나만 진심인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도 그 관계에 머무는 건 그 관계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 관계에 모든 감정을 쏟아붓고 있으니 다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눈을 들어 주변을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쪽만 보고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만 진심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관계는 그 느낌이 틀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의 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그 느낌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느낌이 맞다면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알면서 못하는 게 힘든 거고 그 힘듦이 나만 진심인 관계를 오래 끌고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나를 충분히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려면 지금 이 관계에서 내 발을 빼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감정이 생겼고 그 감정이 앞서 나가면서 상대방보다 훨씬 많이 쏟기 시작한 거예요.
감정이 먼저인 쪽이 더 많이 쏟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 벌어지면 나만 진심인 것 같은 느낌이 고착됩니다. 이 불균형을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만 크게 보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신호를 줘도 잘 안 들어오고 상대방의 행동에서 아무리 신호가 나와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감정의 필터가 모든 걸 희망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필터를 한번 걷어내고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내 감정 없이 그냥 사실로만 나열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한 횟수가 나랑 상대방이 각각 몇 번인지, 만남을 제안한 게 누구인지, 서로의 안부를 먼저 챙긴 게 누구인지를 숫자로 세어보는 거예요. 감정을 빼고 숫자로만 보면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숫자가 비슷하다면 균형이 맞는 거고,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면 불균형한 거예요. 나만 진심인 것 같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치는 게 당연합니다. 혼자 양쪽 몫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 지침이 나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버텨왔는지를 보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강함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강함을 나한테 쓰세요.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쓰는 힘을 나 자신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운동을 하거나 하고 싶었던 걸 하거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거나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거나요. 그렇게 내 삶을 채우다 보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나 자신이 더 좋아지고 다른 하나는 그 관계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내 삶이 풍요로워지면 그 관계가 전부인 것 같은 느낌이 희석됩니다. 나만 진심인 것 같은 관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 관계에 덜 집중하는 거예요. 더 잘해주려고 애쓰는 것도 상대방의 반응을 계속 살피는 것도 이게 밀당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것도 다 그 관계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 집중을 나한테 돌리는 순간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삶에 집중하고 내가 즐거운 사람이 되어가면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더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삶이 충실한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관계에서 나는 행복한가요? 설레는 감정이 있더라도 그 설렘보다 불안과 초조함이 더 크다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불안, 반응을 살피는 긴장, 나만 진심인 것 같다는 허전함이 더 크다면 그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좋은 관계는 기본적으로 편안합니다. 설레는 감정도 있지만 그 아래에 편안함이 깔려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연락 안 해도 상대방이 연락해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아요. 그 편안함이 없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를 충분히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그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나만 진심인 것 같은 관계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를 제대로 봐줄 사람을 만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 관계에서 발을 빼는 것도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도 다 용기입니다. 근데 그 용기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나만 진심인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걸 진작에 못했냐고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게 지나고 나면 얼마나 빨리 괜찮아지는지 모른다고요. 지금 힘든 분들, 그 말을 기억해 주세요.